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닥탄스 TV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들 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비타민C, 용융소금, 키토산. 네, 이들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들의 관계,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비타민C, 용융소금, 키토산. 여태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시죠? 들어보셨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 한 개씩 차근차근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먼저, 비타민 C하고 혈압하고 당뇨하고의 관계. 뭐, 여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우선, 비타민 C, 비타민 C를 이제 먼저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혈압과 당뇨를 좀 더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건데요. 우선 혈압이 걸리는 이유가 뭘까?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면 혈관이 좁아진다? 예. 좁아지는 것도 있지만은 혈관이 적혈구가 쉽게 지나가기가 어렵다. 이유는 적혈구가 뭉친다라는 거. 적혈구가 뭉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활성산소가 생겨가지고 적혈구가 서로 엉겨붙는 거,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이 많아가지고 또 이 뭉치는 것도 있고 혈관이 좁아지는 것도 있고, 어쨌든 혈관이 좁아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혈관이 좁아지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염증이 발생한다라는 건데, 대표적인 염증이 소화가 안 된 물질들, 특히 소화가 덜 되어진 단백질, 이런 것들이 혈관에서 장에서 흡수가 되어지면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면역세포들하고 이 면역 반응에 의해서 모세혈관을 막는다. 그리고 어쨌든 어떤 요인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세혈관을 조금씩 막는다. 모세혈관 혈액 순환이 잘 안 된다. 그렇게 되어지는 곳들이 여기저기 발생하고 있다. 발생하고 있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 몸의 적외선 사진을 이렇게 찍어 보면은요. 적외선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각 부위별로 적외선, 즉 열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굴 같은 데는 붉게 잘 찍혀서 나와요. 이런 데도 좀 잘 찍혀서 나오는데 이 부위에서도 어딘가는 붉게 안 찍히고 잘 안 찍히고, 손, 발끝 이런 데는 아예 사진이 안 찍혀 나오는, 손발이 차갑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죠. 그런데 장기 속에도 막히고 있는 데가 있고 안 막히는 데가 있고 뭐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모세혈관 소통이 잘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면, 모세혈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으면 심장에서 미는 압력은 있는데 여기서 쭉쭉 못 뻗어나가니까 여기서 압력이 꽉 걸리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동맥 중에 혈압을 잰다고 보시면 되죠. 정맥의 혈압을 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동맥에서 걸려 있고, 그 다음에 동맥에서 혈압이 걸려 있으면 그 다음 모세혈관, 그 다음에 정맥 모세혈관, 여기는 혈압이 이제 떨어져 있는 거죠. 정맥 모세혈관에 혈압이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동맥은 걸려 있고. 그래서 정맥 모세혈관에 혈압이 떨어져 있으면 거기서도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체온이 떨어져 있고, 적외선 카메라로 찍었을 때 어떤 때는 어떤 곳은 붉게 체온이 높게 나오고 어떤 때는 체온이 낮게 나오고, 이건 이제
골고루 제대로 안 지켜 나오면은, 물론 뭐 골고루 제대로 지켜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만은, 안 나오면 이제 문제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즉 모세혈관이 막히고 있다, 이런 이제 것을 반증을 해주는 게 한계가 있어요. 혈압이 걸리는 경우에. 또 어떤 게 있냐면요, 가슴이 답답해요. 가슴이 답답해져. 뭐 식사를 하고 나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도 있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조금만 운동을 해도, 조금만 비탈길을 걸어도, 조금만 계단을 올라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들, 이런 분들도 혈액순환이 쭉쭉 안 되고 있고 산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는 답답해지는 거죠. 막히니까 답답해지는 거죠. 이것도 혈압이 올라가고 있는 한 개의 요인이 되는 거. 그래서 결국 결론적인 이야기는 뭐냐면은, 모세혈관이 막혀 있고 모세혈관이 제대로 혈액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는 혈압이 올라간다. 이게 한 개의 원인이다라는 거죠. 당뇨도 똑같습니다. 이 메커니즘이죠. 당뇨도 산소가 안 가고 포도당이 안 가니까는 당이 동맥에서 지나서 모세혈관 지나서 정맥, 모세혈관 지나서 다시 정맥 을 통해 가지고 심장으로 돌아서 이게 계속 돌고만 있는 거죠. 혈액 모세혈관에서 빠져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세포 쪽으로 빠져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혈액 속에서 당이 그냥 뱅뱅뱅뱅 돌고 있는 거죠. 뱅뱅뱅뱅뱅뱅뱅 돌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는 당 소모가 나가야 소모가 되는데 여기서만 돌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신장에서 세뇨관에서 빠져나가 버리면 소변에 당 농도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혈관의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 혈액이 뭉치는 문제점, 혈액 소통이 잘 안 되는 문제점, 이거를 첫 번째, 적혈구들이 뭉친다. 그 다음에 염증이 일어나서 또 모세혈관이 막힌다. 그 다음에 혈관벽을 얘네들이 지나가야 되는데 잘 못 지나간다. 그 못 지나가는 이유는 모세혈관 일단 소통도 잘 안 되지만, 이 모세혈관에 충분한 그 삼투 능동 수송이 일어나야 되고, 삼투 현상이 제대로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모세혈관에도 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충분한 잘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 조건,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혈액 속에는 염 농도가 어느 정도, 염분 농도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 바깥에는 염 농도가 떨어져 있으면 또 이런 밸런스하고 혈액하고의 관계에서 물질 소통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염 농도가 양쪽으로 어느 정도 맞아져야 물질 수송이 훨씬 더 잘 된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요인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적혈구가 활성산소에 의해서 서로 뭉친다. 두 번째는 소화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세 번째는 혈관을 통과해서 잘 가야 되는데 그게 또 잘 안 간다. 요런 요인 때문에 고기에 맞게끔 맞추어져 있는 것이 뭐냐면은 비타민C, 키토산, 그 다음에 용융소금, 요렇게 세 가지가 세트 플레이어, 즉 세 개의 트리플 컨비네이션 효과다, 트리플 컨비네이션 이펙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컨비네이션 이펙트를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우선 이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개씩 그 기능을 얘기를 해보자라는 건데, 그 기능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우선 비타민C. 그래서 비타민C는 화학 구조적으로 보면은 포도당하고 유사한 화학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얘네들이 항산화 기능이, 대표적으로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비타민C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들어보셨습니까? 항산화 능력이 어떤 건지. 항산화, 즉 산화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항산화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뭐냐 하면, 내 몸속에서
산화를 시키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산화를 시키는 물질이 있다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활성산소입니다. 그 활성산소는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빠져나와서 각 몸 전체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 활성산소도 사실 그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해요. 내 몸 속에 있는 바이러스를 죽인다든지, 네, 이런 역할도 해요. 또 산화를 시켜야 되는 물질을 분해를 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나름 좋은 일도 하고 또 세포를 공격을 해서 망가뜨리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세포가 공격을 당하는 게 어디냐 하면은 적혈구. 이 적혈구의 표면이 산화가 되어진다. 적혈구 표면이 산화가 되어지게 되면 옆에 있는 적혈구하고 막 붙으려고 그런다. 그래서 혈액이 뭉친다. 이렇게 되는 건데, 비타민C가 이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주면 활성산소가 적혈구 공격하는 게 덜해지기 때문에 혈액이 뭉치는 것, 적혈구가 뭉치는 것을 떨어뜨려 줄 수 있다.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C는 적혈구를 뭉치지 않도록 하려면 일단 입으로 들어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피 속까지, 혈액 속까지 흡수되어져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혈액 속으로 흡수가 잘 되어지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고, 장이 튼튼해야 걔를 또 잘 흡수해서 가지고 들어가고, 적당량을 또 잘 먹어야 되겠죠. 너무 많이 먹어도 설사돼 버리니까는 흡수되기가 어렵죠. 예, 또 너무 적게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소화하는 데서 어느 정도 다 사용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수소 같은 것들이 다 잃어져 버리고 또 흡수가 제대로 안 돼 버리고 흡수되는 양이 적어 버리고 이러면 배설되어져 나가 버리니까는 또 피 속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는 항산화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적당량을 먹어야 되는데, 그 적당량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설사를 하기 직전 수준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최소 이제 기본량으로 6개 정도는 먹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다들 많이 하고 있죠. 자, 비타민 C가 적혈구가 뭉쳐서 혈액 순환 소통이 잘 안 되어진 것을 막아줄 수 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제 효과가 어떤 거냐 하면 졸립다, 이런 것들은 벌써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또 비타민 C를 먹게 되면 헛배가 굉장히 많이 불러요. 네,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기는 반응들인데, 이런 것들도 비타민 C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일단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피곤하지 않다. 비타민 C 먹으면 정말 안 피곤하죠. 덜 피곤하죠. 그래서 뭐 제일 처음 느끼는 게 그런 것인데, 그것도 덜 피곤하다라는 것은 혈액 속에 피로 물질도 훨씬 더 적고, 또 혈액이 뭉치는 것도 어느 정도 막아주고, 그 다음에 비타민 C의 역할 중에 한 개가 산소 운반을 굉장히 잘해서 산소가 공급이 잘 되어지도록 해준다. 이게 벌써 혈액 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혈압을 조절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당도 당연히 조절이 되어지고 당 소비도 훨씬 더 잘 되어진다. 비타민 C가 혈액 소통을 잘 되어지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비타민 C는 항산화 역할 하나가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산소 운반을 얘가 또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적혈구가 산소하고 잘 결합될 수 있도록 해주어서 산소 운반량이 많다. 산소 운반이 잘 되니까는 당이 산소하고 결합해서 이산화탄소로 바뀌는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네, 이것도 뭐 굉장히 좋은 장점이다. 그래서 혈압 당뇨에 있어서 비타민C가 하는 역할은 굉장히 많은데, 다른 분들의 방송들을 보면, 특히 그 서울대 의대 모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족들의 혈관 질환, 그 다음에 당뇨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여러 제 구독자분들한테 비타민C를 드셔보시라라고 하고 나서 저한테 댓글에 달려오는 거 보면 고혈압이 내려갔습니다. 혈당이 떨어졌습니다. 이런데 전화 오는 내용이 댓글에 쓰이는 거는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전화는 주로 보면 급해서 와요. 저혈당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나쁜 의미로 전화 오는 거예요. 저혈당 나빠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혈압이 너무 내려가서 사람이 힘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축 늘어져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얘기예요. 고혈압 환자가 이렇게 떨어져 갖고 혈압이 너무 내려가면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걱정 섞인 투로 이렇게 전화가 온다는 거죠. 그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저혈당, 저혈압 그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라는 거죠. 비타민C하고 키토산하고 용융소금을 같이 먹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벌어졌는데 다 너무 내려가 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한테 여쭈어보면 혈당약을 먹고 있고 혈압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먹고 있다 보니까 이게 더 내려가 버린 거죠. 원래 어느 정도 조절이 되어지는 그런 이 항상성을 맞추어주고 자율신경 조절을 해주는 것이 비타민C, 용융소금, 키토산 얘네들의 기능인데 얘네들이 조절을 한 데다가 약까지 먹어버리니까 더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 좋다 이거죠. 키토산, 용융소금, 비타민C 같이 먹었는데 혈당이 떨어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그건 좋다 이거죠. 근데 진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저혈압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혈당 조심해야 됩니다. 큰일 난다고 그랬죠. 쇼크가 옵니다. 그래서 항상 처음 드실 때 그냥 막 먹어서도 안 되고 혈당 재고 혈압을 재가면서 먹어야 되고 너무 떨어지면 약을 줄이거나 끊어야 된다. 그래서 약물이라고 하는 게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입니다. 병원약. 그 다음에 혈당약. 이것도 줄이거나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서로 조절을 해가면서 먹어가면서 이 약을 서서히 줄여가야 되는 거죠. 줄이다가 계속 재도 자꾸 정상이면 한 6개월 이상. 정상이면 이제 약을 끊어버려야죠.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해가야지 얘는 얘대로 먹고 혈압약, 혈당약 그냥 먹고 이러면 저혈당, 저혈압으로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항상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큰일 나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해 좀 되셨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해서 먹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비타민C는 이런 기능 때문에 모세혈관이 잘 뚫리기 때문에 이 혈압, 혈당 조절이 잘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키토산의 경우에는 키토산은 내가 먹었던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붙잡아서 뺍니다. 그러면 빼는 게 좋은 거냐라는 거죠. 빼는 게 내가 먹은 물질을 빼는 게 좋은 거냐라는 건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 이것을 자꾸 빼주어야 되느냐면 과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과식. 과식. 근데 여러분들 과식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제 그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나는 과식이다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과식하시고 계세요? 지금 채팅에 계시는 분들 과식하시고 계시나요? 나는 과식하고 있습니다라고 한번 과식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봐 보세요. 네, 1번이라고 써주세요. 나는 과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1번이라고 한번 써줘 보세요. 네, 우리나라 분들이요 전부 다 과식합니다. 전부 다. 그 음식을 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과식을 하고 있습니다. 과식의 증거가 뭐냐면 배부르다. 배불러 죽겠어. 배가 너무 꽉 찼어. 더 이상 못 먹겠어.
뭐 이런 말들 나왔다 그러면 그건 과식이죠. 그리고 칼로리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남자 2400kcal, 여성 200kcal. 예. 자, 200이 아닙니다. 2000kcal. 자, 2000kcal씩 먹으려면 밥 한 공기에 그냥 무국 한 개에 김치 3조각, 네, 그 다음에 뭐 과일 한 개, 네, 요런 거를 3끼를 먹어야 돼요. 요런 식으로 3끼 먹고 계시는 분 계세요? 대부분 보면 어느 정도 먹고 계시냐면은, 야, 오늘 회식이다. 다 그렇잖아요. 야, 오늘 우리 뭐 점심에 뭐 먹을까? 그래서 막 먹는데 다 배 부를 때까지. 배 엄청 부를 때까지. 내가 먹는 포만감의 80%에서 멈추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이거죠. 그렇게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칼로리가 높다 보니까는 빼주어야 되고, 빼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야채를 또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고, 또 야채를 많이 먹어도 걔의 기능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빼내기가 어렵다. 그래도 그나마 안 먹는 것보다 낫죠. 그래서 열심히 다들 그렇게 먹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먹었는데 그럼 다 괜찮았냐? 네,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 당뇨, 기타 면역 질환, 암 등등 해서 죽은 사람의 50%가 혈관 관련 질환이다. 먹어서 일어나는 질환이다라는 거죠. 50%, 60% 정도 되죠. 60%네요, 60%. 그 정도입니다. 당뇨, 네. 대사성 질환에 다 걸리고 있다. 죽은 사람의 거의 60%가 대사성 질환이다라는 거죠. 먹어서 일어나는 병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지금 먹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먹은 것을 빼내야 된다는 거죠. 어디로? 변으로 자꾸 빼내야 된다. 혈관으로 흡수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거를 기능을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키토산인데, 키토산 2알을 먹으면 먹은 음식의 한 20% 정도는 빼낸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키토산이 하는 중요한 기능, 단백질을 먹었는데 단백질이 소화가 충분하게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소화가 안 되고 남은 것들이 나와요. 그 남은 것들이 혈관으로 흡수되어져 버리면, 흡수가 원래 안 되는데 흡수되어져 버리면, 흡수되어져 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장에 문제가 있을 때예요. 근데 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다 잘 모르는데, 몸에 정상적이지 않은 반응이 일어나고 있으면 장에서 흡수되어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 장에서 흡수되어지는 것을 막아주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식이섬유질이고, 식이섬유질 기능을 가장 잘 세게 효과적으로 가성비 높게 하는 것이 키토산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남은 것을 빼내는데 사용하는 것이 키토산이다. 그래서 염증 반응이, 소화가 안 된 물질이 흡수돼서 들어가 가지고 혈액 속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이 빼내는 것이고, 빼내는 것이 키토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타민C 얘기 여태까지 하다가 이제 소금과 키토산을 먹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제가 키토산 이야기를 되게 더 많이 할 건데,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뭐 어떻게 생긴 구조인지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 키토산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키토산 분자는 길고 큽니다. 그래서 고분자라고 얘기를 하고, 단분자 한 개를 뜯어놓고 보면 얘가 뭐냐면은 글루코사민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글루코사민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뭐 이런 걸로. 그래서 글루코사민 분자가 10,000개씩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게 키토산입니다. 그리고 얘는 분자가 이렇게 헬릭스 구조를 가면서 꼬아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선형으로 꼬여 있다. 그래서 이 분자의 이 안쪽, 나선형의 이 안쪽으로 지용성 물질이 들어가 가지고 붙잡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그냥 돼지 기름 같은 거, 그런 거 붙잡혀 갖고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단백질도 얘한테 잘 붙습니다. 키토산은 위장 속에서는 플러스 차지를 띠기 때문에 소화가 제대로 안 되면 걔네들한테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붙잡고 빼내준다. 지방도 빼내준다. 각종 이상한 물질들도 빼내준다. 이런 물질들에 의해서 혈관 속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을 줄여준다. 예. 다양한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한다. 자, 그리고 식이섬유질의 기능도 한다. 식이섬유질 어떤 기능이 있는지 여러분들 많이 찾아보시면 뭐 많이 나올 건데. 자, 식이섬유질 대표적인 거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요. 콩나물 있잖아요, 콩나물. 그래서 콩나물 여러분들 드시면 콩나물이 변으로 나오죠. 네, 콩나물 대가리 나오는 거 보신 적 아마 있을 테고 나머지 콩나물 몸체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콩나물은 왜 소화가 되지 않을까요? 네, 콩나물은 수분 플러스 셀룰로스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셀룰로스는 뭐냐? 목화 이런 게 셀룰로스 100%짜리입니다. 면 100% 그게 다 셀룰로스입니다. 배춧잎, 콩나물, 예, 그 다음에 뭐 시금치 이런 데 속에 들어있는 게 다 셀룰로스 이런 걸로 되어져 있죠. 그리고 셀룰로스는 우리 입속으로 들어가서 소화, 분해 이런 것들이 안 됩니다. 예. 셀룰로스의 근본 구조는 포도당이 막 5,000개, 10,000개씩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포도당이. 근데 포도당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얘의 그 결합 양식이 있어요. 베타 결합, 베타 1사 결합 이런 게 있는데 베타 1사 결합이 되어져 있어서 분해가 안 되고 포도당이 알파 1사 결합되어져 있는 전분, 옥수수, 가루, 고구마, 밥, 네, 감자 이런 것들은 소화가 돼요. 이게 끊어져요. 그렇지만은 베타 1사 결합이 되어져 있는 것들은 분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분해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되고 변으로 빠져나간다. 네, 그래서 그게 콩나물, 배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붙잡혀 빠져나간다. 근데 이제 소가 그 풀을 뜯어 먹잖아요. 그런 풀들을. 근데 소는 소화가 돼요. 네, 소는 소화가 왜 되느냐? 네, 소는 풀을 뜯어먹고 포도당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소의 위가 1, 2위부터 1, 2, 3, 4, 4개의 위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속에 우리가 천엽이라고 이런 거 먹잖아요. 그 속에 균이 네, 이거를 분해하는 균이 가득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들어오면 셀룰로스가 분해가 돼가지고 포도당으로 바뀌고 흡수되어져서 에너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소는. 사람은 위가 4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분해시키는 균들이 없기 때문에 그걸 분해를 못 시키고 그냥 빠져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 풀 뜯어먹고 소화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소입니다, 소. 네. 소 되기 싫죠? 그래서 셀룰로스 분해 안 되는 겁니다. 네. 야채가 분해가 되지 않고 그냥 나오는 겁니다. 야채가 분해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야채류들이 빠져나가는데 또 이런 거 있어요. 많은 씨앗 종류들 외벽에 코팅이 되어져 있는데 그게 셀룰로스로 코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소의 입속으로 들어가면 걔네들이 분해돼 갖고 씨앗이 살아남는 게 물론 뭐 살아서 나오는 놈도 있지만 살아남는 게 적을 것이고 사람이나 그 동물들의 몸속에서 그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효소가 나오지 않는 동물의 몸속에는 씨앗이 들어가도 그냥 나와요, 변으로. 그래서 이 씨앗이 새가 먹었을 때는 새가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똥을 누면은 그 똥이 여기저기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다시 새싹이 올라가고 여러 씨앗들이 퍼져나갈 수 있는 거죠. 동물의 몸속에서 씨앗이 다 분해가 돼서 없어졌더라면 식물이 아마 멸종했을 거예요. 네, 그렇지 않다. 예, 인간의 몸속에서도 그 껍질이 들어있는 씨앗은 분해가 되어지지 않고 그냥 나온다라는 거죠. 예, 그게 셀룰로스라는 것으로부터 코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라는 것. 자, 그래서 셀룰로스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내 몸속에 있는 것들을 붙잡고 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빼내주니까는
독성 물질로부터 내 몸이 공격을 받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게 있고요. 내가 먹은 음식물 중에 합성 화학 물질 또 일반적인 약물 이런 것들도 붙잡고 빼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토산은 흡착 배설하는 기능이 주기능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 기능은 이제 일부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어진 것이 혈관 속으로 흡수가 되어지면 걔가 면역 반응을 해서 백혈구 숫자를 늘리는 데 기여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의 경우에 백혈구 숫자가 전부 많이 떨어져 있어요. 5천에서 많이 정상인데 보통 5천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3천, 4천, 5천. 그래서 여러분들 몸에 현재 백혈구 숫자 검사를 했는데 5천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의심을 해야 돼요. 아, 이거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걸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백혈구 검사 좀 해보세요. 제가 림프구, 가립구 검사하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 검사할 때 백혈구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면 내 몸에 문제가 앞으로 있을 것인가, 앞으로 올 것인가, 지금 정상인가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일단 혈액 검사는 기본적으로 한번 일반 혈액 검사 해달라고 그러면 그런 걸 해줘요. CBC 검사 이런 걸 해주면 그 백혈구, 적혈구 이런 거를 퍼센트랑 숫자를 쫙 조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키토산이 면역에도 관련이 되어져 있고 백혈구 숫자를 늘리는 데도 관여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백혈구 숫자가 늘어나니까는 암 치료, 항암 치료, 항암제, 방사선 이런 거를 치료를 받으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두 달 정도 전부터 키토산을 열심히 먹고 키토산 용액을 열심히 먹고 피를 뽑아서 딱 검사를 해보면 걔네들이 쫙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부작용 같은 거 많이 줄고요. 힘든 게 훨씬 더 많이 줄어요. 파주에 계신 분인가? 네, 그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요번에 뭐 6차인지 5차인지 항암제를 맞았는데 보통 9일 동안 입원해 있답니다. 들어가 있다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키토산을 드시고 갔거든요. 비타민 C하고 이런 거 전부 다. 4일 만에 나왔대요. 4일 만에. 네. 그 정도로 이 호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몸이 부대끼는 게 덜하고 뭐 구역질 나고 구토하고 입맛 없고 어지럽고 뭐 이런 부작용들이 확 줄더라. 그런 이야기들은 뭐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그런 그 나의 면역 기능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에 키토산을 드셔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용융소금인데, 소금에는 다양한 종류의 소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좀 깨끗한 소금, 순도가 높은 소금, 그 다음에 그 미네랄은 그래도 많이 남아있는 소금, 하지만 염소 성분이 빠져있는 소금,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소금이 용융소금인데, 용융소금을 제가 좀 표현을 좀 그려서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소금 속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일단은 NaCl이 들어있죠. 염화나트륨이라고 NaCl, 그 다음에 MgCl2, CaCl2, 그 다음에 뭐 SO4, 황산이온 이런 것도 들어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각종 중금속류도 이렇게 좀 들어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소금을 일반적인 그 굵은 소금이나 뭐 이런 소금들을 좀 먹어보면 뒤에 일단 짜요. 자극적으로 굉장히 짜요. 그리고 쓴맛이 같이 섞여서 나와요. 쓰고 짜다. 조금만 먹어도 쓰고 짜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CL에 여분의 CL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분의 CL이 많이 들어있다. CL의 퍼센트를 재는데요. CL의 퍼센트가 이 나트륨 함량보다 CL의 퍼센트가 엄청 높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얘를 도자기 같은 데다 담아놓고 열을 가해가지고 얘를 다 녹여버립니다.
액체 상태로 고체로 집어넣었다가 액체로 녹여버리면 이 안에 들어있던 여분의 CL 이런 것들이 날아가요. 그리고 뭐 일부의 중금속들도 거의 다 날아가요. 그러고 이제 남아있는 게 NaCl, Mg, Ca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있고, 이런 CL들이 많이 준다. 전혀 없는 게 아니고요. 많이 줄어 있어요. 네. 많이 준다. 그래서 얘는 쓴맛이 나타나지 않고 약간 단맛의 짠맛이고, 많이 먹어도 그렇게 짜지 않고 많이 먹을 수 있는 소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공급을 할 수 있는 소금량이 되는데, 일반적인 소금을 가지고 우리가 먹으면 짜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충분하게 나트륨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양대로 많이 먹으면 음식이 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소금으로 그냥 드실 경우에는 그냥 짜다 생각될 정도로 해서 먹어야 그래도 그나마 약간 이게 그 나트륨이 충분한 양이 어느 정도 공급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칼륨도 들어있고, 이런 소금, CL이 많이 없어진 소금, 물론 남아 있습니다. 소금에 CL이 없으면 소금이 아니니까요. CL도 많이 남아 있는, 그리고 깨끗한 용융 소금을 드셔라,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물론 뭐 약간 일반 소금보다는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약이다 생각하고 먹을 경우에는 이런 소금을 먹어 주어야 혈압 내리고 당 내리고 하는데 도움이 충분하게 된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얘네들이 들어가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전기가 잘 통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얘네들은 전자를 가지고 있고 전자를 잘 공급을 해주고, 또 체액의 전해질 농도를 잘 맞추어 주고, 혈액 속에서도 잘 맞추어질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하는 몸이 되고, 전기가 잘 통하니까는 근육이 잘 움직이고, 근육이 잘 움직이니까는 세포대사가 잘 되고, 세포대사가 잘 되니까는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근육이 잘 움직이니까는 혈액순환도 잘 되고, 이런 근본적인 것에 많이 이용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기초적인 영양제는 어떤 것들이냐 결정을 하라고 그러면, 저는 제일 첫 번째로 꽂아야 되는 게 용융소금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많은 영양제를 엄청 많이 먹고 있는데, 걔네들이 정말 먹은 것만큼 가성비 높게 기능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 많은 영양제들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한 영양제가 소금이라는 거죠. 소금이 없으면 몸이 안 돌아가요. 스톱이에요. 마라토너가 소금이 부족한 마라토너가 계속 42.195를 뛰면서 물만 계속 마시다가 나중에 쓰러져 가지고 심장마비로 죽는 그런 사건도 있어요. 이 왜 그러냐? 염분이 다 빠져가지고 이게 근육이 움직일 수 없어요. 전기가 안 튀니까 얘가 안 움직여요. 그래서 마비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장마비가 안 일어나게 하려면 대표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소금이라는 거죠. 근육에 쥐 많이 나는 사람들 소금 먹어보세요. 그리고 발 저린 사람들 소금 먹어보세요. 전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금방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소금만 잘 먹어도 많은 것을 없앨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금을 먹어도 산소 공급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뭐 그 메커니즘이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소금이다라는 거죠. 그게 여태까지 우리는 약물 처방을 하든 병원에서 약 처방을 하든 영양제를 이걸 이렇게 먹으라고 처방을 하든, 내 몸속에 소금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처방이 됐던 것인데, 제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는 이거 소금이 전부 저염식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몸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 힘도 없다. 쭉쭉 늘어져 있다. 나는 힘이 없어서 움직이기도 싫다. 소화가 안 된다. 염산이 덜 나온다. 이런 것들 다 소금 부족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 안 생기는 분들 빨리 소금 드시고, 몸이 차가우신 분들 빨리 소금 드세요. 열이
풀풀 납니다. 풀풀. 예. 그리고 소화가 잘 됩니다. 가슴 답답하다. 네. 심장이 전기가 안 통하니까 심장이 힘을 가지고 팍팍 밀 수가 없어요.